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입니다.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탑픽 종목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다음 주 대비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거래일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CPI와 이런 FOMC를 앞두고 등락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벤트 지표들을 모두 소화한 후에 보답이라도 받듯이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장중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 넘게 상승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필두로 AI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이런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6% 상승하면서 2,625포인트 선으로 3거래일 만에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상승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홀로 4천억 원 넘게 담았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 전자 비중 크게 담으면서 이번 주 들어 가장 큰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대비 1.13% 오르면서 887선으로 지난 수요일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오전 11시경부터 매수로 자리했고요. 오늘 기관도 900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1,500억 원 팔자세 보였고 오늘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3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을 했지만 이 ECB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대적 달러와 약세로 원화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비 8원 60전 크게 내리면서 1,271원 90전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쇼미더스탁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했지만 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네, 주요 맞습니다. 지표들, 이벤트도 있었고 또 수요일에는 2차 전지의 급락과 함께 하한가 종목들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오늘장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주간에 정말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이슈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고선발 2차 전지 악재를 메우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흔들렸던 시장,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CPI 발표와 FOMC 발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금요일 시장 약세가 예상되었지만 여기에서 다시 상승 흐름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느 정도 하반기 그리고 뭐 짧게 본다면 다음 주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본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들 중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주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2차 전지주들과 함께 반도체주들 다음 주 시장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사다난했던 시장 잘 지나쳐 보내면서 다음 주는 상승장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대형주 필두로 오름표세 나올 것으로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제주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LCC 항공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LCC라고 한다면 로우 코스트 캐리어, 다시 말해서 저비용으로 많은 승객을 옮기는 항공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크게 관계없이 회복되는 순간에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바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요와 함께 매출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LCC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들에 비해서 이런 항공 운임에 있어서 승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수송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의 여행객 증가 그리고 리오프닝의 활성화, 이것들을 봤을 때는 LCC가 충분히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나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 국제선, 국내선 등의 화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흐름이 좋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항공 물동량은 지금은 감소세에 있다고 하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광객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런 LCC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가 환율 하락에 대한 항공사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대한항공이나 그 외 이런 대형주들도 깜짝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엔데믹 흐름 속에 있어서 여행객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어제 시장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눌림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은 바로 갭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을 늘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기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바닥권에서 주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의 흐름은 거래 대금을 상당히 늘려가면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늘려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5,000원대 라인대를 돌파가 나온다. 이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LCC 항공사들이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적인 호재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재들까지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흐름은 추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CC 관련주 이번 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주항공 6% 넘게 상승하며 거래 끝을 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전반 항공주 전반 훈풍이 퍼졌었는데요. 또 최근에 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항공사 수혜 예상되는 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MLC,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PCB 회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CB 관련해서 노키아, 삼성, 시스코 등의
공급하고 있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PCB 기판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흐름, 강한 흐름이 아무래도 이런 낙수 효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점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I 훈풍 속에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악재보다는 충분히 앞으로의 기대해 볼 호재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MS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서비스는 연 매출을 뭐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100억 달러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MS 오픈 AI 도구 통합을 통해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단기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꾸준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섹터,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이런 PCB 기판 분야, 두 가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두 가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바닥을 쳤다라고 한다면 이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 아무래도 공급 수요 측면보다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볼 것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PCB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5월 중순 16일경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런 AI 반도체 훈풍이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PCB 기판 부분 관심 있게 보자고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가 굉장히 강하고 있죠. 네. 이런 개별주 강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금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천일염 관련주들. 네, 천일염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지금 추가로 많이 올랐던 회사들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회사들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이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강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의 천일염 이력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속에서 천일염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연일 방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최근 천일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런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그 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 강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서울식품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흐름 그리고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테마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런 저점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200원대 저점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로 10%, 15% 정도는 우리가 단기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천일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다가 확 줄어드는 흐름이 다음 주 시장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도적으로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주의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부각받지 않는 이런 서울식품 같은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짧게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운전 시작으로 관련 테마주들 이번 주 내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식품 가져오셨는데요. 크게 올랐던 종목들에 비해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으로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2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이죠.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FOMC 그리고 CPI 이후에 강한 하락을 딛고 금요일장에 상당히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종목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였던 FOMC 이후에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란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매수했던 설탕 관련주 대한제당입니다. 이미 최고가 수익률 50% 가까이 달성된 종목입니다. 지난 AS 때 개별 이슈 받을 때 다시 올라갈 것으로 말씀 주셨고요. 3,500원 선 지지 나온다면 단기 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가를 보니까 급등에 대한 조정은 없었고 우상향 추세 나오면서 3,500원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 먼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설탕이나 곡물가의 선물 지수, 선물 가격대가 상당히 먼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렇게 강한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왔고 네.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곡물주들 그 외에 사료주들 등등의 이런 것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늘려나가면서 쭉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일선 매매를 통해서 5일선 리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런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대화할 수 있는 매매로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3,500원대 라인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박스권 라인에서 거래 대금을 늘려나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을 통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3,600원대 라인,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이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평소 거래 대금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한 눌림 없는 어느 정도 금요일 시장에 맞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미 돌파된 이후에 여기서 거래 대금을 추가로 늘려가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완전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뭐 물량이 크신 분들은 고점에서 소액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그리고 이런 5일선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주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전기차 부분에서의 수급 그리고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뭐 DB 이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개별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개별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재단 거래량 늘리면 상승 나오기에 추가 상승은 기대된다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주 강세장 전망과 함께 거래 대금, 5일선 이탈 여부 수급적인 측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비슷한 종목이죠.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FMC 이후에는 개별주 테마주보다 대형주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말해주셨고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는 한 이 눌림시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약보합 거래 마쳤습니다. 어떤 전략 추가로 필요할까요? 뭐 앵커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필요한 얘기는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계속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죠.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단기 박스권 라인인 6,500원대, 6,700원대 라인을 거래량을 얼마나 늘려가면서 돌파를 해주느냐를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재당주와 함께 설탕주들과 함께 이런 수급적인 면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을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점이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끝날 이슈는 아니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고점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겠지만 눌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쭉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7,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꾸준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지지 라인 6,6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재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 6,400원대 라인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접근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서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거래 대금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절반 이상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어느 정도 깨지는 것을 대비를 하면서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인 6,500원대 라인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네.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인 면 그리고 여기 기술적인 면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함께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짧게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 라인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인 6,500원 선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이탈 여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 AA 관련주 또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AS 때 상승 추세 전망된다 의견 주셨고 다만 지지선인 3,700원 이탈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고 말해주셨거든요. 오늘 장중 7% 급등, 마감도 5%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인데요. 인성정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국가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점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뭐 최근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은 뭐 8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단기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거래 대금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재상승을 위한 다지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지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종목이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제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뭐 6월 초의 흐름 그리고 5월 중순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5월 10일경에 3,500원대 라인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량을 한 차례 늘렸지만 이런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6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박스권 라인 상단을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선 추세 전환이 나왔고 여기에서 추세 전환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기 추세 라인에서 이 추세 라인을 깨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4,000원대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대금에 있어서 이날 6월 2일에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의 거래대금이 상승 돌파를 하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이런 큰 틀, 매크로적인 틀
이런 국가 정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한다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을 큰 거래량 없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의 추세 전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한 매매 그리고 수익권을 최대한 더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으로 끌고 가보자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엔터 관련주 하반기 전망 좋게 주셨죠. 6,000원 지난 AS 때 이탈선 제시해 드렸고 조정 시에 신규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종가도 6,160원으로 그 구간인데 유효할까요, 신규 매수가? 네,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현재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엔터 대형 3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YG 엔터가 상당히 최근에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엔터주들, 대형 엔터주들 3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YG 플러스도 YG 엔터주의 흐름과 함께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뭐 5월 그리고 6월 그리고 이번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프라인 공연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고 네. 그 외에 앨범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매출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대형 엔터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 엔터주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 있는 이런 중소형 엔터주들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흐름을 최근에 살펴보게 된다면 네. 장기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10,000원대 고점, 11,000원대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린 이후에 연초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흐름은 이런 상승 흐름 이후에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6,100원대에서 이런 6,500원대 단기 네. 박스권 라인에서의 움직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00원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 네. 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박스권 라인 6,100원대 라인에서 단기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런 5월 30일에 거래 대금이 이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라인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량을 조금 줄이고 눌렸던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엔터주들의 하반기 이런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중소형 엔터주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오프라인 공연 증가, 또 앨범 판매 등 판매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게 주가는 바라봐 주셨습니다. 중소형 엔터주 밸류에이션 대형 엔터주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상승 전망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OLED 관련주 LX 세미콘입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1% 조정받았지만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11만 7천 원 선 돌파 여부 나온다며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돌파가 됐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OLED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점, 이런 반도체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상승에 이끌었던 분야에서 충분히 추가로 나왔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25년 이후에는 연 20% 이상 강한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매출 가치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단순히 OLED 관련된 업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의 약진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다시 눌렸고 이후에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늘렸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상승 흐름이 조금은 약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11만 5천 원대, 11만 4천 원대 이 단기적인 박스권 라인에서 거래 대금을 늘리면서 상승 추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6월 13일 그리고 14일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네. 이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 흐름 이후에 오늘 금요일장이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거래 대금도 줄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보다는 뭐 장비주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런 돌파 흐름에서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런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2만 2천 원대 라인을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돌린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정리를 하고 가져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매물대를 전부 소화하고 거래 대금이 큰 변동이 없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상향하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OLED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이 시장 규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고요. 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난 화수목 3거래일 거래대금 늘리면서 상승 추세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해보자고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이런 유아 가구 사업 영위하고 있는 꿈비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40% 넘게 달성된 종목이고요. 오늘은 5% 넘게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정책 모멘텀 있는 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꿈비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꿈비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뭐 2차례 매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지금 뭐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정책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례 매도 사인을 드렸고 그때 이후에 두 번째 매도 사인을 드린 이후에 강하게 놀리고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고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흐름은 꼭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텐데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0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지 라인을 아직까지 볼 수가 없고 최근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네. 2주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고 이 지지되는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이 16,000원대 라인 꾸준히 지지를 해주고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16,0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6,800원대 라인을 돌파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만 보시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2번가량 수익냈던 종목입니다. 단기 접근이라면 21,000원 선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탈 여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12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좀 많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 등락을 보였지만 매수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약보합 거래 끝이 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시세가 덜 나왔다 하시면서 전략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앵커님이 설명을 매우 잘해주셨는데요. 말해주셨던 것처럼 대형주들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우리가 반도체주들의 대표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고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런 수요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런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중소형 반도체, 이런 SFA 반도체 같은 중형 반도체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중소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대형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좀 더 네.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은 뭐 매수가 말씀드린 가격대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최근 올라왔던 거래 대금을 보게 된다면 이 5월 19일 때 거래 대금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들어왔던 자금, 이탈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흐름들 속에서는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큰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지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기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분할로 매수가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6,100원대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 6월 8일에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세 전환을 통해서 이런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점은 충분히 여기서 매수 접근 가능한 위치다. 여기에서 추세 전환, 상승 전환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6,000원대 박스권 상단에서의 거래대금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것. 그리고 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 5,500원대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의 거래대금이 실리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전략과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주가는 덜 움직였고 음봉에서 거래량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지금도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6,100원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실릴 때 추세 전환 나올 것으로 예측해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주 힌트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개별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섹터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관련된 네. 섹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서 뭐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단기로 시세가 많이 나왔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이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접근이 가능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최근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금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개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관련주 같은 경우에 소금 관련주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소금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은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돈육 관련주를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 회사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할인그룹 계열의 배합사료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돈육 브랜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이포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신선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식료품 관련해서 이런 소금 외에도 오염수 관련 방류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금 관련주로 해서 육개주와 돈육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단기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은 접근이 가능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인데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을 크게 나온 이후에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눌리는 흐름 속에서는 거래 대금 크게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매수할 때 거래 대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5%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개별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개별주 중에서 최근 이슈가 강했지만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이 돈육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우리가 노려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예고 이슈, 또 월요일 시운전 시작으로 천일염 수산, 6개 관련 음식료 업종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덜 오른 지지받고 있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할인그룹 계열 배합사료 전문 업체에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오늘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OMC 휴유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네.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시장에서의 눌리는 흐름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렇게 시장의 수급이 집중은 되지 않았지만 금요일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일주일의 시장을 봤을 때 약세 흐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금요일 시장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FOMC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복 중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 공략을 해야 될지,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셔서 공개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분은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